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11월 16일에 실시되며 지난해에 이어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집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시행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EBS 수능 교재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 과목별 문항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6월과 9월에 모의평가를 실시합니다. 첫 모의평가는 6월 1일이며 접수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대입 수학 능력 시험 문제를 공교육 과정 안에서 출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문제가 쉬워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수험생들이 동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김민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놓고 재차 서면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제 부총리가 대통령 지시라며 전달한 내용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수능 난이도를 낮추라는 지시로 해석되며 교육 현장에 혼선을 주자 차단에 나선 겁니다. 배포된 자료에는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는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부총리 발표 직후에도 한 차례 수정 자료가 나왔는데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란 거냐, 교육당국이 사교육 산업과 한편이냐는 지적이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안 마련을 지시하는 와중에 나온 언급이라는데 방점을 찍은 겁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교육부는 오늘 대입 담당 국장을 이례적으로 6개월 만에 교체했습니다. 교육부 측은 사교육에 대한 문제인식 속 3월부터 공정한 수능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첫 시험대가 6월 모의평가였는데 대학 교수도 풀기 어렵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도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련 발언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이른바 킬러 문항은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황다인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을 없애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대신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들도 내놨습니다. 수능 입시 대형 학원 등의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해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거짓 과장 광고 등 일부 학원의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EBS와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율수강권 지원을 늘리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도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거치지 않고 정말 아마추어적이었다. 어떤 문제 출제가 나오더라도 교육부와 대통령의 책임이 저는 다시 부각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달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OBS 뉴스 황다현입니다. 네, 그럼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불거진 난이도 논란에 대해서 차윤경 기자와 좀 더 깊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혼란이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난이도에 큰 변화가 있을까? 네, 아마도 있어 보입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정답률이 5에서 10%인 그 초고난도 문제를 말하는데요. 이런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이 있는 수능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킬러 문항에 대해서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 비판했다고 알려지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을 찾아볼 수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육부총리의 말에 따르면 이게 쉬운 수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정한 수능이 결코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수능이 되어야 한다는 지시이고, 예, 그래서 나오는 게 킬러 문항보다는 쉽지만 일반 문항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준킬러 문항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쉽지 않아질 수 있고 또 N수생은 늘어나고 또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렵게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킬러 문항의 문항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체감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사실 저희도 수능 세대예요. 그렇죠. 이제 비슷한 학번이기 때문에 저희 때는 200점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400점으로 바뀌고 나서 수십 년이 됐는데 그 난이도라는 게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지난 해에 비해서 아니면 몇 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하고 나서 확 바꿔놓으면은 과연 이것이 주관적으로 바뀌고 나서 공정성이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공교육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를 내야 된다. 또 이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지적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물수능이면 물수능인 대로 또 불수능이면 불수능인 대로 사교육계 모두 마케팅 대상이었고 학원가에서는 당장 올해도 바뀐 입시 전략에 따라서 다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사교육을 찾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더라도 대학별 입시를 위해서는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이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대학별 고사 문제 중 상당수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입시 결과를 보면 소수점 넷째짜리에서 변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능력의 차이인가, 그리고 그것의 능력의 차이를 두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계적인 공정의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됐었죠. 그리고 오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지난 정부 인사다. 그렇습니다. 경질된 교육부국장은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의 비서실장이었었고요. 그리고 사임한 평가원장도 전 정부 말에 임명이 됐죠. 모두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난이도 조절을 잘 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야당에선 전 정부 임명 인사에 대한 사퇴 압박이 한층 거세졌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사교육 과열의 본질이 과연 수능의 난이도 변별력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정말 카리스마 존재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차윤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이른바 쉬운 수능을 지시했다. 오해 안 합니다. 이 원어민도 난감한 외국어 영역, 대학 교수도 황당한 수리 영역 문제 잘못됐다 모두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올 초부터 문제 지적했는데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발현이 안 되자 큰 목소리 나온 것도 이해됩니다. 학생 수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늘었고 사교육비 많이 쓸수록 성적 잘 나옵니다. 출산 기피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니 이건 역시 분명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관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수학은 다들 쉽다 하던데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EBS 연계는 70% 수준에서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국어하고 수학은 좀 2월이랑 9월 모의에 비해서 어려웠어요. 예년 수준에서 EBS 연계해 출제했다는 같은 설명이 이어졌지만 그 어느 해 수험생이 공감했을까요?
그 간극을 좁혀야 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자 우리 사회의 숙제인 만큼 분명한 계획과 대안 없는 문제 제기는 수능을 5달 앞둔 지금 위험합니다. 6월 모의평가는 그해 수능의 첫 리허설인데 그 시험을 기준으로 대입 전략을 짜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이라는 취지 역행해 되려 사교육 시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수업만 잘 들어도 풀 수 있는 문제란 무엇인가? 가장 기민하게 움직일 곳이 학교라 대한민국 몇이나 확신할까요? 교육부 내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일주일 뒤인 27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계각층 목소리는 청취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발등에 떨어진 불이 과연 어디까지 번질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엄중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총리의 브리핑 실수로 수능 난이도 논란 정도로 변질되었다고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생각대로 윤 대통령이 하지 않은 발언을 이주호 장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권 카르텔 문제가 지적돼 더 교육 개혁 주목되는 만큼 사교육비 근절 노력이 왜곡되면 안 되는 만큼 부의 대물림과 작년 빈곤 등도 맞물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책임 공방으로 문제를 키울 시간이 없습니다. 불거진 혼란은 조속히 매듭 짓고 변별력 갖춘 교관의 수능이란 길을 향한 탄탄한 개혁안을 기대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